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주제를 들고 온 전성후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어떤 주제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뭐 여러 이것저것 뭐 하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제가 오늘이 그 기컨비 프로젝트 교수님한테 검사 받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밤을 새면서 이걸 좀 후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연어 처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내용을 좀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에 있는 요 제로캡이랑 콘직이라는 요 두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이 좀 되게 특이한 아이디어를 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이미지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그런 텍스트를 붙여주는 것을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뭐 이런 식으로 Man in black shirt is playing guitar 이런 식으로 저희가 캡셔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샷 텍스트 투 그러니까 이미지 투 텍스트 그러니까 반대로 쓰면 안 돼요. 이게 이미지 투 텍스트 태스크죠. 근데 사실은 이 논문 제로캡이라는 게 이제 본인들은 최초의 제로샷 그 이미지 캡셔닝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달리라는 모델에서 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라는 모델이 결국에는 제로샷으로 텍스트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면 제로샷으로 그럼 반대로 이미지에서 텍스트도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제로캡이라는 모델의 최초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샷이라는 게 왜 이미지 캡셔닝에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셋에 대한 의존성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게 정답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태스크라는 거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런 첫 번째 이미지가 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을 가지고 캡셔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기타를 가지고 캡셔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의 정답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태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슈퍼바이스드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어떤 우리가 데이터셋이 충분히 크고 또 이미지랑 캡션이 잘 이게 페어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걸 찾기 힘들 뿐더러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지정된 형식이나 그런 데이터셋에 있는 그런 것들에 고정되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이터셋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캡셔닝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가 필요하다는 이제 논문 저자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제로캡이라는 이 모델이 CVPR 2022에 어셋된 논문인데 이게 클립이랑 GPT-2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는 정말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 GPT-2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GPT-2를 인퍼런스 할 때랑 거의 똑같이 작동을 하는데 이제 다만 거기에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이 모델에서 이제 다른 그 단어들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그 키들이랑 밸류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것들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 캡셔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클립 로스로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키랑 밸류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뭐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결국에는 이 모델이 생성하는 그 단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랑 밸류 그 다음에 x라는 우리가 어떤 이전 단어의 쿼리를 가지고 이 랭귀지 모델에 넣어서 새로운 단어를 생성했을 때 이 두 개의 그 좀 분포가 좀 비슷해지도록 해주는 게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클립 로스는 뭐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후보 단어가 있을 때 그 후보 단어로 저희가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 문장이랑 이미지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그 탑 K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을 이제 뽑아요. 그래서 여기 좀 오타가 나 있는데 그 디스트리뷰션이랑 모델이 생성한 그 디스트리뷰션이 좀 비슷해지도록 그 GPT 모델에 저장되어 있는 그 캐시랑 캐시를, 그러니까 그 키랑 밸류를 업데이트 해주는 식으로 이제 학습이라기보다는 인퍼런스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면, 뭐 원래는 다른 슈퍼바이스드 모델은 그냥 블루 햇 시팅 on top of a black table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무슨 뭐 토론토 블루 제이스 막 무슨 시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리얼 월드 논리지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거는 클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결과들도 다 클립 덕분에 가능한 거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OCR 클립이 어느 정도 이 OCR 할 수 있는 그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이미지로 줬을 때 이 CNS 뭐 트럭 케이크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보고도 유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비주얼 시메틱 아리스메틱스는 저희가 워드 투백 거기서 많이들 하는 거죠. 사실 뭐 킹에서 막 맨을 빼고 우먼을 더한다던가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워드 벡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워드 투백에서 그런 산술 그런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워드 투백의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비슷하게 이미지에다가 그런 이미지 임베딩을 연산을 해서 그거를 캡셔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그 의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 제로캡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겠다고 나온 논문이 좀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CBPR 2023에 이제 어쨌든 Controllable Zero-Shot Image Captioning by Sampling Based Polishing이라는 논문인데, 여기에서 사실 오늘 제가 좀 주로 다룰 논문이 이 논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제로캡에서 개선 가능한 점을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단어를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제너레이션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로캡은 아무래도 GPT를 사용하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단어를 하나씩 생성을 하죠. 그래서 그걸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앞에 단어가 한번 결정되면 그 뒤에 단어가 이제 제너레이션 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이미 생성했던 단어를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캡션의 전체의 콘텍스트를 고려하기에 이 모델이 충분히 플렉시블하지 않다라고 뭐 주장을 하시고요. 사실 뭐 GPT가 잘 되는 거 보면은 뭐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 제로캡이 아무래도 요 모델 자체를 그 업데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그 모델에 있는 키랑 밸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고, 또 결국에는 요 제로캡이라는 게 빔 서치를 통해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빔 서치를 사용했을 때 어떤 모델이 생성되는 모델이 그 텍스트를 생성하는 패턴이 그 좀 제한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냥 문장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뭐라 하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개선해 보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블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미지를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캡셔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컨트롤러블한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주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포지티브한 캡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를 주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 캡셔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어 길이를 조정하고 싶다 했을 때도 그거를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대략적인 구조는 이런데, 사실 이게 제가 처음 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게 버트를 제너레이션으로 사용합니다. 제너레이터로 사용을 해요. 사실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잘 나온다고 하고, 제가 이걸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되게 막 GPT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납득할 만한 성능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모델은 그 깁스 샘플링, 좀 오타가 좀 많이 났네요. 제가 이거를 좀 새벽에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오타가 났는데, 그러니까 깁스 샘플링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통계학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뭐 배우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시겠는데, 이 마르코프 체인 뭐였지, 몬테카를로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설명을 할 텐데, 여튼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제너레이션을 하냐면, 일단은 캡션을 랜덤하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 마스크로 전부 다 그 이미지, 우리가 미리 지정한 그 문장 길이만큼을 다 마스크로 채워요. 그 다음에 그 마스크들을 하나씩, 그 우리가 그 버트의 태스크 중에서 그 마스크를 채우는 그 태스크가 있잖아요. 마스크를 채워서 가장 거기 들어갈 만한 단어를 고르는 태스크가 있는데, 그걸 MLM 그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계속 센텐스를 업데이트하면서 저희가 캡션을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콘직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타보다 5배가 빠르다고 하고요. 기존에 이 소타였던 게 뭐 당연히 그 제로캡밖에 없었으니까 제로캡이겠죠. 그거보다 5배가 더 빠르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포지티브나, 이거 인필링인데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뭐 파트 오브 스피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깁스 샘플링이랑 버트 제너레이터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이미 2019년에 한번 이게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 이런 뭐 버트 해서 마우스 앤 잇 머스트 스피크라는 이제 논문이 있는데, 결국에 이 논문의 핵심은 사실 여기 이 제로캡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버트를 이런 마르코프 랜덤 필드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제너레이터로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거의 성능을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논문의 골자인데, 결국은 이 논문 콘직도 이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깁스 샘플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사실 이게 약간 뭐 수학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뭐 샘플링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걸 좀 예시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하지만 일단 먼저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언어 모델이 있을 때 그 언어 모델이 예측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조인트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의 확률을 예측하는 게 어떤 그 언어 모델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샘플링 기법을 사용할 건데, 그 샘플링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만 무작위로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여러 개 나머지를 고정시켜 놓고 하나를 계속 추출하는 식으로, 샘플링하는 식으로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전체를 이제 샘플링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 깁스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결합한 모델을 뭐 깁스 버트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냥 버트고 그냥 마스크를 언제 씌워서 몇 번을 어떻게 이터레이션을 시키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그냥 처음에는 어떤 마스크로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문장이 채워져 있겠죠. 그럴 때 요 문장에다가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가나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씌우면 이제 이거를 이 버트 모델에다가 넣어주면은 요 마스크 씌인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를 예측을 하겠죠, 이 모델이. 그러면은 그 탑 K 디스트리뷰션이 쭉 나올 텐데, 그 탑 K 중에서 약간 우리가 이미지에 어울리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컨트롤러블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어떤 시그널에 맞춰서 그 단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를 선택해주는 과정 자체가 어떤 일종의 깁스 샘플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 센텐스가 결국에는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 깁스 버트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뭐 결국에는 뭐 같은 이야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아예 생으로 마스크로 시작했다가 뭐 short of 8 big fat cat friends라는 뭐 이상한 문장이 되는데, 이게 좀 더 갈수록 이제 좀 약간 말이 되면서 약간 여기 이미지를 제가 잘라놔서 안 보이는데 이 이미지에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a white cat talking at a fantasy night scene on a boat라는 되게 말이 되는, 그리고 이미지에 어울리는 그런 문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콘직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간단하게 요 콘직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에, 어떤 문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인데, 사실 뭐 수식이 있긴 한데 뭐 이 모델 자체가 무슨 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거나 그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런 게 있고, 그냥 우리는 이미지와 유사도가 높은 캡션을 생성할 거고, 그냥 어떤 우리가 컨트롤 시그널이랑 부합하는 그런 캡션을 생성할 거고, 그러니까 약간 말이 되는, 그냥 버트에서 생성한 그런 하이 레벨 플루엔시를 가지는 캡션을 생성하겠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리가 탑 키를, 어떤 모델이 준 탑 키에다가 그 탑 키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그 문장이 예를 들어서 뭐 클립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 클립이랑 그 이미지랑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밀러리티가 그 단어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에 대해서 그 시밀러리티가 나올 텐데, 그거를 그냥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랑 버트가 생성하는 거 확률이랑, 그리고 그 컨트롤러블한 그런 그 시그널이랑, 그거 세 개를 그냥 웨이티드 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을 해서 그냥 가장 높은 거를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간단한 아이디어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하면은 이거 어느 정도 잘 나오더라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슈퍼바이즈드 매트릭으로 평가를 했을 때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어차피 우리가 그 데이터셋을 캡션을 보고 생성한 게 아니고 이미지만 보고 생성을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슈퍼바이즈드 매트릭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뭐 소타가 40인데 얘는 1.2가 나오죠. 막 이런데, 우리가 어떤 언스퍼바이스드 매트릭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클립 스코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생성을 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뭐 기존의 어떤 슈퍼바이즈드 매트릭보다 훨씬 더 성능을 뛰어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다이버시티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 그러니까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나 막 그런 관점에서도 이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센텐스 레벨 랭스를 컨트롤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약간 어차피 버트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마스크의 개수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랭스 컨트롤한다고 약간 포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랭스를 컨트롤해줄 수 있다.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품사가 어느 부분에 나올지 이런 식으로 포스 컨트롤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떤 컨트롤러블한 결과를 내줄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어떤 결과입니다. 뭐 당연히 잘 나오겠죠,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걸로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한번 돌려봤어요. 이게 진짜 약간 버트로 그렇게 제너레이션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 제가 어차피 즉 써야 하니까 한번 이렇게 생성을 해봤는데 뭐 어느 정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스몰 퍼피 셋 on to 뭐 플러피 리스 인 그래스,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리고 약간 뭐 나름 뭐 어느 정도 뭐 이해는 가죠. 이거 밑에 있는 것도, 이 밑에 있는 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뭐 이런 사진도 한번 넣어봤는데, 근데 약간 말이 안 되는 사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아까 좀 이따가 제가 이걸 돌려보면서 느낀 어떤 리미테이션들을 좀 소개를 할 텐데, 약간 이런 시카고라든지 막 캐나디언이라든지 약간 너무 다양하죠. 약간 너무 다양한 단어들을 생성을 하는 이런 단점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근데 이게 뭐냐면 거기 이제 그 공식 기터브가 있거든요. 거기 풀리캐스트에 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But the clip score is still low.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0.8 이렇게 나오잖아요. 0.78. 지금 여기는 이 모델에서는 1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돌려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0.4가 안 나옵니다. 0.4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뭐죠? 이 저자분은 뭐 센텐스 랭스에 막 포지티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돌려본 입장에서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뭐 근데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서 뭐 어느 정도 저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요긴하게 쓰고 있긴 합니다만, 약간 뭔가 의심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었고,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제가 뭐 하나를 넣어놨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델의 리미테이션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업데이트해서 넣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미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어떤 저희가 이 제너레이션을 할 때 결국에는 이 처음에는 요 랜덤 마스크로부터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랜덤 마스크로부터 생성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는 버트로부터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처음 캔디데이트는 완전 랜덤한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보를 하나도 고려를 안 한 상태에서 캔디데이트를 뽑아낼 텐데 그러면 그 우리가 클립을 스코어를 줘서 그걸 만든다고 해도 그 첫 단어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캔디데이트 안에 없으면은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필연적으로 단어의 개수를 후보를 200개 이상으로 막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늘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너레이션 속도가 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그런 이니셜라이제이션 문제가 존재하고 또 이게 또 생각해 보면 아까 이 웨이티드 썸이라고 했잖아요. 클립 그 스코어랑 이 버트에서 주는 스코어의 웨이티드 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컨트롤러블 그런 걸 제외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클립 스코어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그 버트에서 생성되는 그런 걸 다 무시를 할 거고 그러면은 약간 문장이 부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반대로 이제 버트에다가 너무 많은 스코어를 주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웨이트를 주게 되면 이 문장 자체는 잘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담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들을 되게 잘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돌려보면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막 조금만 움직여도 막 얘가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제가 이 예시로 넣어줬던 게 있어요. 예시로 제가 지금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는 모델에서 좀 수정을 해서 메시가 그 월드컵 트로피 드는 사진을 넣어줬더니 막 고트라는 캡션이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여튼 이런 식으로 콘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가 있다. 그리고 되게 약간 발전할 여지가 많아 보이는 분야고 또 사실 그냥 재밌어요. 그냥 이것저것 뭐 모델 붙여보고 할 게 좀 많은 것 같고 또 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가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탑도 있고 뭐 노트북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심심하시면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는 시간 가졌다가 35분에 다시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